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원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에 가만히 보면 이 노블레스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오블레스 일종의 사회적 고귀할수록 사회적 의무를 다한다라는 네. 정신이 없다 보니 네. 고귀할수록 부동산 투기를 하고 또 주식 투기를 하고 또 심지어 코인까지요. 가상화폐까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코인이 뭐 나쁘냐 네. 이런 거예요. 네. 부동산 투기가 나쁘지 않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면요. 뭐 상류부터 이 도덕의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애덤 스미스가 이제 그 어떤 그 시장 자유주의 어떤 시조로서 예. 국부론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었을 때 예. 원래 아담 스미스가 물론 당시에는 뭐 경제학이나 학문은 없었지만 아담 스미스의 진짜 전공은 도덕 철학 아니겠습니까? 예, 도덕 철학. 그러니까 도덕,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자연법적인 도덕을 전제로 한 후에 그 전제 하에서 그 최소한 그런 전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실현하는 어떤 자유를 실현해도 좋다는 것이지 그냥 뭐 완전 정글과 같은 상태에서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욕구를 실현해라 그런 것이 자본주의의 어떤 정신도 아니고 자유주의의 정신도 원래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칸트도 도덕 철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의 종교 혁명이나 네. 또 자본주의의 가장 그 근본이 됐던 것이 개신교에서 이 스위스의 네. 켈빈주의. 네. 그게 오늘날 자본주의 정신의 기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막스 베버가 또 그런 것들을 네. 또 이렇게 이론화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은 잘못이 아니다. 네. 다만 그 열심히 노력 또 청빈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남한테 그 뭐 예를 들어서 돈놀이 해라, 네. 뭐 이자 놀이 해라, 네. 투기 해가지고 네. 알바기 해라, 네. 알바기 네. 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죄악시했습니다. 어느 종교든 다 제약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좀 이런 거 고인 이런 거 지적을 하면 자본주의 하에서 고인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데 그런 애들은 자본주의 정신이 근원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 그러니까 뭐 소장님 말씀 100% 동감하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체제가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학적으로 그걸 그 구성하고 그래서 사후적으로 혹은 뭐 필요하면 사전적으로도 규제했던 것이지 이것을 이게 좋은 것이다 합리화하고 이런 거하고는 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집이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다수인 사회에서 그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떼돈을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 투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법을 떠나서 옳은 일이 아니고 그게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든지 돈을 버는 부분을 돈만 벌면 최고고 제약시하지 않는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부터도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저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뭐 추앙하고, 네. 뭐 베조스 같은 사람을 추앙하고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판을 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애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도덕성이 상실되면서 돈만 벌면 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너무 잘못 처신하고 살아놓으니까 애들이 이제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말하는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많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젊은 사회들한테 이병철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부를 쌓았으면 그 부를 어떻게 또 사회를 위해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뭐 이병철이라는 사람 뭐 시골에 뭐 그냥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그냥 일본 유학도 좀 갔다 오고 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정권하고 결탁해서 그냥 뭐 삼성 만들었다. 뭐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서 그것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뿌리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돈만 뭐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돈만 벌면 되는 것 같으면은 뭐 조선 말기에 안동 김씨 쇄도 집안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고종과 민비가 그냥 관직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고종과 민비, 안동 김씨 쇄도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본가다, 자본주의 정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헤디 라마라는 영화 배우 그 흔히 오늘날 와이파이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유명한 초기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였다. 그래서 30년대하고 40년대 초반에 뭐 할리우드에서 가장 이 매력적인 섹시한 여인으로 꼽혔다는 거죠. 유대인이죠. 네, 유태인입니다. 그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약간 몇 년 됐는데 2015년 경에 이제 미국에서 다큐 영화가 이제 밤쉘이라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알겠지만 약간 밤쉘이 좀 속어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내세적이고 좀 섹시미가 풍부한 그 같은 동명의 영화 폭스 뉴스에서 이 여자 앵커들을 갖다가 성희롱하고 그런 걸 다룬 밤셀 샤를리즈 테론노는 맞습니다. 그 영화도 하나 있고 또 이 밤셀은 또 다른 이 헤디 라마의 그 전기적 다큐멘터리죠. 제가 이거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요. 보셨습니까? 네, 저는 봤습니다. 이 영화가 100% 다큐입니까? 예, 거의 뭐 그냥 100% 다큐로 순수 다큐 영화 되어 있습니다. 그 본인의 역할을 대행하는 배우가 나와서 잠깐 뭐 이렇게 역을 하는 게 없이 그런 건 없이 이제 완전 다큐 영화인데 요 영화와 전후해 가지고서 이제 그 헤디 라마의 어떤 이 생애를 다뤘던 드라마가 미국에서 막 제작돼서 방영됐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 여배우가 뭐 가장 먼저 누드로 수영을 한 배우, 오르가즘을 표현한 배우 뭐 이렇게 꼽히고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이 미모였다. 이렇게 손꼽히는데 결혼도 이혼도 6번씩 했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연예계를 40대에 은퇴해버렸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할리우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지금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헤디 라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이제 유태인인데요. 아마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 사실 비엔나가 지그먼트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사실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천재적인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헤디 라마도 부유한 이제 유태인 이제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제 아버지와 이제 유태인들 특유의 어떤 뭐 교육 방식들 많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헤디 라마한테 이러저러한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헤디 라마도 본인 스스로 이제 어떤 기계들을 막 분해하라고 은행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1920년대 이제 1차 대전 전후에 독일도 그랬고 오스트리아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돼, 아방가르드하다고 하니까 좀 퇴폐적이고 뭔가 전후의 어떤 우울함들을 좀 뭔가 물질적인 어떤 이런 과시라던가 좀 퇴폐를 풀어보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 해밍웨이 소설 그 해는 다시 떠오른다. 영화도 있었죠. 에바 같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런 분위기가 뭐 있었습니다. 또 그 위대한 개츠비. 그것도 보면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사이에 미국 사이에 벌어지던 당시 이제 활락과 향락의 분위기, 좀 데카당스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국옷을 입은 여인인가 해서 클림트의 그 대표작 그것도 유태인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헤디 라마도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좀 이런 그러니까 진보적 퇴폐적인 어떤 예술 문화에 이제 휩쓸려서 16살로 기억하는데 그런 좀 10대에 벌써 이제 엑스터시라는 당시로선 충격적인 이제 노출이 굉장히 심한, 그래서 그런 영화에 이제 출연하게 되면서 좀 세계적인 주목을 이제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진출하게 될 무렵에 이제 군수업자였던 또 유태인,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은 군수업자인 남편을 만나서 맨델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군수업자인데 이제 이 좀 집착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그런데 군수품을 팔고 또 나치 정권과도 연관돼 있고 맞습니다. 군사 기술 관련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회의도 참가하고 그러면서 이 배우의 길을 걸어온 헤디 라마한테 응용 과학 부분을 맛을 보겠다는데 근데 그렇게 좀 한눈 배우 하면서 주로 이혼도 또 그 사이 뒤에 쭉 6번을 하면서 어떻게 그 한눈 곁으로 배운 겹불 쬐 가지고 저렇게 과학자가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그렇군요. 때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영향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이게 물론 이분이 뭐 과학이나 공학을 뭐 대학에 전공한 분은 아니지만 아마 기본적인 좀 소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또 살다 보니까 첫 남편이 군수업자고 과학기술과 또 연관이 된 사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헤디 라마가 이제 그 결혼 생활의 어떤 그런 것들 못 이겨내고 결국 뭐 가출하다시피 이제 가출을 해서 사라져버려가 예, 미국으로 나타났다. 예,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게 돼서 이제 그 미국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섹스 심볼로서 30년대, 40년대에 이제 아주 뭐 대스타가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분위기로 보면 이 오스트리아가 이제 1차 대전에 패망하면서 점점 그 오스트리아 출신인 히틀러의 나치에 기울고 그렇습니다. 병합되기 직전에 네. 이제 유대인인 자기가 네. 거기에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그렇습니다. 보고 탈출을 한 거라. 미리 이제 아주 탈출을 했다고 일찍이 하거든요. 탈출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뭐 영화에서 상당히 30년대 말 40년대에 아주 대단했죠. 네네.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다큐멘에서 영화는 처음에 이제 그 헤디 라마를 캐스팅한 이제 헐리우드 제작자가 네. 주급으로 125달러를 주려고 했는데 뭐 당돌하게 헤디 라마는 아직 나이가 20살밖에 안 된 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급 500달러를 요구해서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30년대 초반에 뭐 주급 500달러 정도면 엄청난 소득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서 승승장구하게 돼서 정말 부와 명성을 이제 함께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미국과 뭐 유럽 전체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뭐 빠지게 되고 당연히 유태인 출신으로서 유럽에서 탄압을 이제 나치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헤디 라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어떤 연합군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당시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 채권을 팔아가지고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전쟁 예산을 확보해주는 일이었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이제 뭐 엄청나게 앞장을 섰었고, 근데 그러면서 우연하게 이제 뭐 뉴스나 지인 등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제 당시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대서양에서 이제 독일 유보트에 의한 이제 그 수송 함선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 유보트를 제어해야 되는 이제 이 그 어떤 작전 대잠수함 작전이 굉장히 중요해야 됐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이나 미국의 그 어뢰가 좀 시원치 않아서 이제 잠수함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헤디 라마가 이제 고안해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함선에서 어뢰를 향해서 이제 어떤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전기성 통신을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뭐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한 주파수에서 이런 신호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뭐 적국 상대품으로 하여금 이 주파수의 통신을 교란시키는 전파를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파수에서 계속 통신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런 공명 현상,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그냥 간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교신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헤디 라마의 이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한 주파수를 가지고서 그 어떤 함선과 어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파수를 한꺼번에 사용하되 그 해당되는 신호들을 뭐 저주파에서 한 번 쏴주고 고주파에서 한 번 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파수가 아닌 여러 주파수를 활용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적 상대국의 어떤 전파 교란 핵임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같은 주파수 내에서의 어떤 공명 현상, 간섭 현상이 제어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어뢰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의 특허를 이제 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이제 출원하게 돼서 결국 이제 미국 해군에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뭐 여자이기 때문인지 외국인이기 때문인지 유태인이기 때문인지 뭐 이런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특허가 사장됨으로 인해서 이제 헤디 라마가 이런 대단한 어떤 특허를 냈었다는 사실은 완전히 사실 대중으로부터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우리가 가장 알려진 대중적인 영화가 1949년에 빅터 마추어 나오는 삼손과 데릴라. 네. 저도 어릴 때 이거 봤어요. 네, 맞습니다. 뭐 장면은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그때 빅터 마추어라는 배우가 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좀 이렇게 거친 터프가이처럼 해서 인기가 좀 있을 때인데 그때 데릴라 역으로 나온 여자. 그 영화에서도 별 큰 장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뇌세적인 여인이 이제 그렇게 뭐 삼손을 이제 유혹하는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분이 영화계에서 대단했는데 별로 이분의 영화가 크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별로 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영화 배우 활동을 할리우드의 탑으로 하면서도 이 전혀 정규 교육을 받은 바 없이
독학으로 영화 배우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결혼 이혼을 6번 하면 보통 사람은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따님을 못할 건데 그 속에서 취미 활동으로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신호등 개량, 심지어 물에다가 넣어 탄산수 만드는 정제 이런 것까지도 만들었고, 그래서 저기 뭐야 서양약 알칼세천가 있잖아요. 네네네. 감기약으로 네. 타면 따라락 하면서 네네네네. 녹는 거. 네. 그런 것도 이 여자가 이제 그 한 아이디어하고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조정이 가능한 네. 어뢰 전파 방해 이제 이런 것도 했고, 그래서 이 외에도 수도 없는 이 형태의 그 발명을 했네요. 네. 그래서 당시 전쟁이니까 무선 신호와 관련해서 많은 발명을 했고, 그리고 군수품과 비밀병기에 대해 이미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영화를 그만두고 워싱턴 DC로 가서 발명가 협회에서 일을 할까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한 게 이미 1942년에 특허로 등록되고 이런 걸로 보면 당시 이제 영화 배우로 절정에 있을 때 또 한편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응용이 쉽지 않았고 미 해군이 또 군 밖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거, 미국은 군산 복합체 성격이 네, 강하니까 네. 자기들이 필요해서 외부에 개발을 시키지. 네. 누가 외부에서 개발한 거를 이걸 받아라고 하면 잘 안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미사일 사태 때 네, 네. 이들 제안들이 해군의 병기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와이파이하고 연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헤디 라마가 개발했던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일선적으로 그러니까 무선 통신이나 무선 어떤 그 연락에 있어서 이게 일선적으로 한 주파수에는 그러니까 한 주파수를 가지고 연결됐던 것이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저러한 불안함이 있고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스스로도 이게 교란되는 현상이 많으니까 여러 이제 다층적인, 예를 들어 뭐 100Hz의 주파수만 쓰는 게 아니라 800부터 뭐 더 저주파까지 그 모든 주파수를 활용하는 그 기술인 것인데, 그것이 이제 결국 어떻게 이제 그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만 이제 CDMA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주파수 분할 방식이라 그래서 헤디 라마가 구상했던 그러니까 어떤 무선 정보를 한 주파수 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주는 여러 주파수를 다 활용하는 이런 방식들이 CDMA에서도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블루투스라던가 와이파이도 활용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이게 한 주파수 때 어떤 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하는 것이나 모든 주파수대를 다 활용한 그 개념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이제 그 CDMA에 다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님도 예전에 뭐 휴대폰 써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그 아날로그식 방식일 때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았지만 좀 사용량이 좀 사용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 CDMA도 사실 그렇긴 한데요. 사용이 많은 서울시 대도시에서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잘 안 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CDMA 방식을 통해서 많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가 이 헤디 라마가 그 특허를 내었던 그 부분에 그 주파수 분할 방식이라는 그 원리를 따라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그 이분이 2000년쯤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1997년에 이제 미국의 IT 대기업들이었던 그런 연합체에서 이제 그 헤디 라마에게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000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죽었는데 이후에 보면 뭐 건축 관련 발명도 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이제 좀 그 60년대는 또 도백이 좀 있어가. 네. 이게 아마 정신적인 병을 좀 알아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전에 뭐 주디 갈란트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에 3, 40년대에 워낙 그 대량의 작품들을 찍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사실상 각성제를 배우들한테 사실상 먹도록 많이 강요를 했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필로폰 성분의 약을 어떤 영양제처럼 이제 속여가지고서 많이 좀 중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디 라마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아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어떤 뭐 절도라던가 등등으로 그 많은 좀 문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었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거듭된 이혼과 특히 이제 자기 또 스스로도 영화까지 제작도 해서 많은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서 이제 말년에는 굉장히 좀 궁핍한 상황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둔에 있다가 이제 사망을 했네요. 자, 그런데 참 아까운 인물이 이 사람은 차라리
그 영화 배우나 할리우드에 그런 데 있지 않고 네. 발명의 연구를 했다면 키리 부인처럼 네. 아주 이 훌륭한 업적을 거뒀을 건데 그러니까 천재들이 좀 다방면의 좀 재능에 네. 특출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예술적 재능과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발명의 재능을 동시에 타고났는데 이제 살아 생전에는 그 어떤 과학적 발명의 어떤 재능은 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재 과학자가 얼굴이 예뻤다라는 게 이게 참 문제였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면 그냥 연예계 생활에 몰두하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그 뭐 지금 가외로 정말 이런 과외로 것들을 이런 걸 연구하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연구해서 오늘날 휴대폰과 무선 인터넷의 토대가 되는 그런 이 주파수 기능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냈다. 참 이런 대단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 굳이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30년대, 40년대에 사실 그때도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주파수 분할 방식에 대한 발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명성이라던가 어떤 무슨 뭐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절체정명의 민주주의가 정말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위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큰 정말 고통이 있던 그 시기에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무언가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이 이런 이제 의미 있는 발명으로 좀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이분의 어떤 어떤 이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논란과 상관없이 그 정신 내가 비록 뭐 잘 나가는 A급 연예인이고 뭐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할 수 위해서 뭐 돈이 되지 않을지언정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노력해서 또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그 정신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진정한 어떤 자본주의 정신, 자유주의 정신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헤디 라마의 이 주파수 디지털 형태의 주파수 이 디지털 방식이 전쟁 당시에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이 뭐라고 도청을 네. 방지할 수 있는 전화 통화를 했고 네. 또 이후에 쿠바 위에도 이 기술이 보편화되어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이것이 다 응용이 되어서 디지털 전화, 네. 이 핸드폰 됐고 또 데이터 전송, 무선 전기 연결망, 더 나아가서 위성 인공위성, 그다음 휴대폰, 무선 인터넷 등에도 다 응용되어져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많은 공부를 그렇습니다. 해서 낼 때도 있지만 네. 또 통찰력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미모의 여배우의 어떤 뭐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점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법을 안다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법에 대해서 신박한 의견이 꼭 나온다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잘한다 그래서 꼭 어떤 그 천재적인 어떤 발명이나 발전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 뭐 이 영화에서도 언급되지만 에디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무슨 대학에서 과학기술을 전공한 건 고사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 생각해봤을 때 과연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뭐 스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만 꼭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들 또 헤드라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인터넷 기술에 그리고 또 디지털 무선 전화의 기술의 상당한 부분을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발견했는데 최초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발견한 사람은 뭐 영화계에서 돈도 벌지 못하고 영화 찍다가 망하고 네. 이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기술을 이제 미국이 이 90년대 말부터 닷컴 버블 때 그렇습니다. 활용해서 억망장자들을 숱하게 양산시켰네요. 97년에 헤디 라마가 그 이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개척자상 그리고 이 벌비 그나스 성공 정신상을 받았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난 2001년부터 4년 후에 독일은 이 여성의 생일인 11월 9일을 발명가의 날로 선포를 했고 또 에디슨처럼 잘 알려진 발명가뿐만 아니라 헤디라마 같은 사람들을 같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사회를 기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놀라울 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도 많고 뭐 논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는 데서 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의 어떤 경영적인 판단과 결심, 집행 뭐 이거 되게 중요하고 뭐 진대재 이제 그 전 장관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선진적인 기술을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이제 배워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들 실험해내고 구현해낸 어떤 그런 기술 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삼성 반도체 이런 등등에 있어서 잊혀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 그 이론 그 장비와 그 이론을 통해서 구상된 그런 것들 실제 이제 정확하게 집행해는 생산해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삼위가 일체가 돼서 어떤 이제 반도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어떤 과연 그냥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전문가들끼리에 의한 그런 것들의 결정에 의해서만 어떤 사회가 기술이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아마추어라도 정말 신선한 발상의 어떤 전환 등을 그 사회가 수용해낼 때 진정한 의미의 발전. 그래서 뭐든 말씀드려도 헤디라마 얘기하기를 뭐 처음 제대로 접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그 내용을 그래도 관심이 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특히 이제 무선 주파수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좀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헤디라마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곰씹어봐야 될 내용들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니까 또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과소평가 받은 부분도 있었고 네. 비슷한 유행으로 보면 애플 사가의 모델인 그렇습니다. 앨런 튜링입니까? 네네. 그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 그 독일의 그 네네. 2차 대전 때 네네. 그것도 저기 뭡니까 유보트 네. 암호 체계를 갖다가 분석해낸 네. 그 앨런 튜링이 그렇게 2차 대전 때 기여하고도 그 뒤에 뭐 동성연애하다가 연애자라는 잡혔다고 이유로. 네. 그래가지고 과학적 거세형을 받고 네. 그리고 청산가리 사과를 먹고 네.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시대가 40년대 이 시대가 참 이 에디슨은 그거 보면 아주 성공한 뺀질이고요. 뭐 에디슨은 또 뺀질에다가 그 테슬라하고 이야기 놓잖아요. 냉혹한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만 그런 시대 때 성공을 했고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이 기술을 발견해서 세상에 기여를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당시 여성이라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 무시를 받은 또 죽어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묵묵히 사회의 한 축을 갖다가 위해서 이 눈앞에 돈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노력했다. 네. 그래서 에디슨 같은 경우는 생전에 그 부를 엄청나게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연구했던 것은 아무런 이 대가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튜링이나 이 헤디 라마 같은 경우에 참 우리가 이 현실에서의 성공 여부나 평가 여부 또 돈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자본주의나 자유주의가 그런 어떤 욕구나 욕망의 실현의 어떤 것들을 그 목표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튜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헤디 라마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않고 뒤늦게라도 이런 보상 체계를 실현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체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혁명 21도요. 국가적 이 뭡니까 주택 원가 공급이나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싸워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누군가가 제시를 하고 그걸 제시를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그 대가를 누려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오든 안 오든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이 사회에 이런 문제 의식들을 미리 제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혁명 21도 기존의 정당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헤디라마를 보면서 세상에 이 꼭 반대 급부가 눈앞에 제시되지 않더라도 세상을 좀 더 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노력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are